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온 슬기짱 쌤입니다. 자, 우리 3학년 5반 수업이죠. 어제에 이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고요. 저는 이제 이틀 연속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3학년 5반 영상으로 만나는 마지막 수업이 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 즉 어제 어디까지 했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그 학습 목표 읽고 이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할지까지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바탕으로 수업 시작할 거고요. 제가 화면 공유 시작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교과서 174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 같이 174쪽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펴져 있는 거 맞죠? 자, 지금, 자, 4-1단원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슬기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밑줄 어디에 칠지 여러분들 다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증 방법에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알려드렸어요. 논증 방법에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필기해 볼게요. 논증 방법에 두 가지 뭐 있다고 했냐면 귀납이랑 연역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하고 같이 외워보도록 할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번 단원에서 귀납이랑 연역이라는 논증 방법을 배울 거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수행평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납과 연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 수행평가 점수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 같이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기납과 연역을 자세하게 보기 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만화를 간단하게 보고 만화 안에 나온 논증 방식을 파악해 보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만화의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늦잠을 자서 아침밥을 못 먹고 온 노을이는 배가 고파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이슬이가 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먹고 이슬이가 호락호락 빵을 내놓을 리가 없는데 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먼저 한번 표시해 볼게요. 노을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슬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슬이 세모할게요. 이슬이는 빵을 들고 있네요. 그리고 얘는 먹보래요. 쉽게 빵을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를 한번 볼 건데 이제 그쵸. 학교에서 하면 제가 이걸 두 명을 시켜가지고 읽겠지만 제가 혼자 읽어야 되겠네요. 목소리 변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노을이가 먼저 대사를 시작합니다. 이슬아,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지? 그렇지. 이슬아, 넌 내 친구지? 응, 친구지. 친구야. 왜? 나 너무 배고파. 빵 좀 줘. 어이구, 이렇게 했습니다. 두 명의 목소리를 달리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지금 이슬아 이렇게 말했던 애가 노을이잖아요. 노을이가 한 말에서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자신이 노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슬이를 설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은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설득의 방법을 활용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는데 나는 배가 고프고 옆에 있는 내 짝꿍 혹은 지금 짝꿍 없으니까 친한 친구가 빵을 들고 있어요. 엄청 맛있는 빵을 들고 있는데 내가 저것을 뺏어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설득하면 저 친구의 빵을 뺏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 학습활동 두 가지 해볼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지금 실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5분 드릴게요. 영상으로 5분이 흘러가도록 할 건데 혹시나 빨리 끝내게 된다면 선생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다음 부분 빨리 시청하셔도 되니까 5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 1, 2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이 모두 풀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한번 1번과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노을이의 말에서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장을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제가 시켜보면 거의 대부분의 친구가 정답을 얘기해줘요. 노을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은 이슬이로부터 뭐를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빵 좀 줘 이렇게 적을 건데 다르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핵심적인 내용으로 빵을 달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주장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적은 친구가 있어요. 배고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자꾸 빵 들고 있는 애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슬이 빵을 들고 있는 이슬이가 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노을이는 이슬이한테 가서 자기가 배고프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지금 노을이는 빵을 먹고 싶은 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노을이의 주장은 이슬이가 들고 있는 빵을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노을이가 3가지 대사를 얘기를 했어요. 이걸 다 적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게 이제 논증 방법이랑 연결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근거는 3개로 위에서부터 3개로 차례차례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을이의 근거 첫 번째는 노을이의 첫 번째 대사에서 알 수 있어요. 이슬아,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거는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 이게 노을이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이슬이 넌 내 친구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예요. 두 번째 간략하게 적어볼게요. 이슬 내 친구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아니고 네 번째 칸에서 노을이가 얘기하고 있는 세 번째 근거가 뭐였냐면 나는 배고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근거를 종합해서 노을이의 주장이 빵 좀 줘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이 근거를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3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나는 배고파 이거는 조금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상황은 내가 지금 뭐에 처해 있는 거냐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옆에다 정리해 볼게요. 나 어려움. 배고픈 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행복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나는 어려운 상황인데 첫 번째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준대요.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줘. 근데 이슬이는 내 친구래요. 이슬이는 내 친구야.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지워봅니다. 그 말인즉슨 내 친구에 해당하는 이 이슬이라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같은 내용이고 이게 같은 내용이라면서요. 그럼 이슬이라는 얘기를 위에다가 갖다 적어도 계속 동일한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친구 지우고 이슬이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어떤 근거가 탄생을 했냐면 이슬이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 이런 결론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밑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어렵대요. 어려운 게 뭐였죠? 배고픈 거였어요. 즉, 이슬이는 내가 배고플 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도와주는 건 뭐죠? 뭘 주는 거죠? 빵을 주는 거예요. 도와줘야 한다. 빵 줌. 다시 정리. 이슬이는 내가 배고플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빵을 줘야 된다. 왜냐? 내 친구니까. 라고 하는 결론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사실 이거는 자 지금 첫 번째 문장 요거.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국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리예요. 얘는 일반적인 원리에 해당하고
이 일반적인 원리를 이슬이와 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켜서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지우고 이 중복되는 해당과 동일한 내용인 이슬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적용시켜서 마지막으로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종합해서 세 번째 문장이 나왔으므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3단논증이라고 불러요. 세 단계에 걸친 논증 방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결론, 즉 주장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3단 논증이라고 부르고 얘는 사실 숫자로 써도 상관없어요. 숫자 3단 논증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런 방식의 논증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부릅니다. 연역 논증. 우리 연역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전제, 즉 일반적으로 누구나 동의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켜서 결론을 내는 걸 연역이라고 하는 논증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 가볍게만 일단 알아두시고 제가 다시 뒤로 넘어가서 연역의 정의와 예시를 통해서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노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슬이를 설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네, 실제 수업 시간이라면 여러분들 발표를 통해서 이걸 들어볼 테지만 또 역시나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했다 치고 여기는 뭐 누가 맞다 틀렸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고요.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다른 반 친구들의 대답을 들었을 때 조금 타당했던 방법으로 기억나는 거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너가 오늘 빵을 주면 내가 내일 빵이랑 초코우유를 사줄게. 이런 설득 방법을 사용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빵 얘기하니까 자꾸 그 포켓몬빵 생각나는데 요즘 유행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쨌든 자, 너가 오늘 빵을 주면 내가 내일 빵이랑 초코를 사준다고 했어요. 지금 빵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입장에서는 나는 오늘은 빵만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배고프다 그래서 내가 이 빵을 주면 내일은 빵에다가 초코우유까지 생긴대요. 굉장히 지금 합리적으로 설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라면 빵을 당연히 줄 것 같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도 친구를 설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이외에도 자유롭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득하는 방법 적으셨으면 괜찮고 굳이 지우지 말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다만 제가 기억이 나는 설득 방법 중에 하나로 또 다른 반 친구가 뭐라고 썼었냐면 훔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훔치는 건 설득 방법이 아니죠.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논증 방법에 해당하는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연역이랑 귀납이라는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연역이랑 귀납이라는 내용의 정의와 예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좀 힘들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먼저 연역과 귀납의 뜻 그리고 예시를 살펴보고 프린트로 복습까지 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요. 183쪽으로 먼저 넘어갈 거예요. 교과서 183쪽으로 뒤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여러분? 183.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귀납과 연역의 뜻 그리고 예시 그리고 설명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우리는 본격적인 진도를 나갈 겁니다. 183쪽 다들 폈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논증의 뜻이 나오는데요. 제가 단원 이름 읽을 때 여러분들 논증은 줄임말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논증이라고 불러요. 밑에 나와 있는 교과서 속의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 이상의 명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으로부터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중간중간 끊어서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위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논증이라면서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것을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과 근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논증이라고 하는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이 논증을 이야기할 때는 주장과 근거라는 말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서 제가 동의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논증이라는 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주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근거는 뭐라고 하냐면 전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장이랑 근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논증을 얘기할 때는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그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다라는 말로도 쓰니까 여러분들이 주장과 근거라는 말 이외에도 결론과 전제라는 말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하나 이상의 명제로부터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명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명제는 지금 보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명제도 하나하나의 문장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제, 명제, 근거 다 비슷한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잠깐만 보면서 결론과 전제 그리고 주장과 근거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귀납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 뒤에 따라서라고 하면서 따라서 곤충을 알을 낳는다. 이게 이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내용, 즉 이게 주장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장은 뭐라고 했냐면 결론이에요. 화살표 뒤에 있는 게 결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화살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에 가져온 문장들 얘 3개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 근거라고 부른다. 근거 다른 말로 논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전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화살표 뒤에 있는 게 주장 혹은 결론이고 화살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장들이 근거 혹은 전제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역에서도 그럼 적용시켜 볼게요. 연역에서 화살표 뒤에 있는 애 얘가 뭐다? 주장 아니면 같은 말 결론이다. 이 화살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위에 있는 2가지 문장이 뭐다? 근거 혹은 전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적어 놓으시면 제가 근거라는 말을 쓰든 전제라는 말을 쓰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시간이 귀납과 연역의 개념까지만 보면 끝이 날 것 같아요. 귀납과 연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밑줄 치고 우리가 키워드 확인을 해볼게요. 귀납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화살표,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게 귀납이고요. 얘에 반대되는 게 연역이거든요. 연역 바로 읽어볼게요. 연역이라고 하는 애들은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밑줄 칠게요. 일반적 원리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면 연역입니다. 지금 반대되는 거 느껴지시죠? 귀납은 일반적인 거에서 죄송해요. 귀납은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고 연역은 일반적인 사실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 구체적인 것과 일반적인 게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구체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만국 공통으로 통용되는 원리를 하나하나
세세한 사실에 적용시키면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와 김슬기는 죽는다 중에 더 구체적인 것은 김슬기는 죽는다예요. 김슬기는 일반적으로 다들 받아들여지는 사실이 아니라 나 하나에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게 더 크고 포괄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인 게 더 작고 세세한 개념이다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알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헷갈리는 게 시험 문제를 딱 받았어. 귀납이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거로 가는 거던가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거로 가는 거던가 이 방향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외운 방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슬기가 학창시절에 외운 방식이에요. 귀납은 기억으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게 귀납이고요. 반대로 연역은 이응으로 시작하죠. 일반적인 거, 더 큰 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가는 것이 연역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외우시면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귀납은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것이고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 귀납법에 대해서만 살짝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의 예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귀납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낸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게 더 작다고 했나요? 일반적인 게 더 작다고 했나요? 구체적인 게 더 세세하고 작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예시 첫 번째, 나비는 알을 낳는다. 매미도 알을 낳는다. 나비와 매미는 곤충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따라서 곤충은 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전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비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 얘 알을 낳는데요. 매미라고 하는 대상, 얘도 알을 낳는데요. 근데 세 번째 전제는 사실 그냥 나비와 매미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네가 곤충이라는 사실만 밝혀졌기 때문에 얘는 부수적인 거고 얘네를 바탕으로 했을 때 곤충, 일반적인 애잖아요. 나비와 매미를 다 포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는 알을 낳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귀납 논증에 따라서 결론을 낸 거예요. 지금 나비라고 하는 구체적 대상, 매미라고 하는 구체적 대상을 종합시켜가지고 일반적인 결론을 냈어요. 다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는 제가 봤을 때 공간의 문제 때문에 두 가지 예시밖에 가지고 오지 않은 것 같은데 더 구체적인 예시, 즉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자리는 알을 낳는다. 모기는 알을 낳는다. 하나 더 있었는데 누구지? 네, 죄송해요. 파리는 알을 낳는다. 이 외에도 알을 낳는 수많은 곤충들을 구체적 사례로, 즉 전제로 가지고 오면 이 일반적인 결론은 훨씬 타당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교과서에는 2개밖에 안 써 있었지만 제가 얘기했더니 5개가 됐잖아요. 이렇게 전제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가 많을수록 이 귀납에서 결론으로 이끌어낸 일반적인 원리는 타당해진다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비, 매미, 잠자리, 모기, 파리 모두 다 이 하나하나의 세세한 대상들이잖아요. 이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서 얘네 다 곤충들인데 그러고 보니까 곤충들은 알을 낳네라는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냈네요. 따라서 이런 예시는 귀납 논증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귀납 논증에 대한 설명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5반 온라인 즉 영상으로 저를 만나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슬기짱쌤이 교실로 찾아가서 수업해서 지금까지 영상으로 본 내용 중에서도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은 저를 만나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